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구는 늘지 않고 최근 몇 년간 공급만 계속됐기 때문인데 구도심 지역에서는 공동화 문제와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신도심 지역에서도 매매가 하락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주 시내 아파트 공급 현황을 진단해보고 구도심 활성화 대책 등 주택 안정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전주 시내 아파트 공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먼저 한국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노동식 위원장님, 전주 시내 아파트 공급 현황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크고 작은 아파트들은 전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서부 신시가지 포스코를 출발해서 효천지구에 4,500세대,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1만 세대 정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만성지구에 5,000세대, 그다음 에코타운이 11,2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 의회에서도 5분만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역세권, LH 공사가 하고 있는 역세권이 7,800세대, 그다음에 천마지구, 그다음에 크고 작은 또 재건축, 재개발들이 7,500세대가 앞으로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기자촌 지구가 이번에 2,700세대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욱 위원장님, 신도심 지역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 공급 개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총 보면 한 14개 단지에 16,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분양이 완료된 서신동 바구몰 지역을 포함해서 총 8개 단지에 11,000세대 정도.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는 우화 주공을 포함해서 6개 단지에 한 5,500세대 정도가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주역 인근에 LH가 공공임대로 해서 7천여 세대를 공급하는 그런 물량도 있고, 여기에 향후 3년간 추가로 공급될 아파트 물량이 17,000세대라고 하던데요. 에코시티의 15블록, 16블록, 17블록, 또 만성지구, 또 효자동, 고량동 등을 포함해서 개발 계획이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요. 또 천마지구에도 공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개발, 재건축 외에도 이제 공급되어질 신규 공급될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주 시내 아파트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공급 과잉이라고 보는, 공급 과잉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명백하게 이제 현재 공급 과잉이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독주택이 이제 50% 상회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들이 40% 이상인 걸 보면 새로운 주택 수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지금 한 60%, 나머지 전세가 한 11%, 월세가 24%, 나머지 무상 거주하고 있는 한 40% 정도의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새로운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높은 분양가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이나 새로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거나, 그러니까 현재 집이 없는 40% 정도의 무주택자들이 신규 아파트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 건 계속 어떤 투기나 이런 것들 과연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의 어떤 주택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거래 현장에서 직접 중개를 맡고 계신 노 위원장님,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 상태, 이게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주시 자체로는 인구 유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17년도 말 기준에서 108.9%를 넘어섰습니다. 주택 공급률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전주 시내에서 필요한 세대수는 1년에 3,300세대. 그런데 작년에 지금 8,500세대, 올 들어서 7,500세대, 16,000세대가 지금 공급 물량이 나온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타운 하나만 가지고도 전주시가 인호 1, 2, 3동, 송천동, 호성동, 우화동, 그다음에 멀리는 평화동, 전주의 제일 강남이라는 서신동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또 역세권 또 천마주까지 또 재개발 재건축까지 가세를 한다면 아마도 전주 시내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엄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를 상회를 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최근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20년 전에 4인 가족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전체 가구 중에 한 30%를 4인 가구였었는데, 오늘날은 이것이 이제 한 6%대로 떨어졌고요. 4인 가족 구성원이. 1인 가족이 20년 전에 9%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28%로 증대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주택 수요를 압박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그런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 무주택자가 현재 약 4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이 이제 주택 수요를 압박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인구가 이제 정체되고 있다. 우리 전주시도 65만 인구에서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도시화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느냐 하는 건데 92% 정도에 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해서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이제 더 이상 더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주택 공급 물량은 일정 수준에 이제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주 인근의 광역시입니다만은 대전이나 광주와 비교했을 때 중규모 도시인 전주시 아파트 공급 시장에 어떤 특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엄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다들 뭐 근데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시가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제 휴천지구니 에코시티 여러 이제 만성지구니 개발 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개발이 되더라도 신상품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거든요. 이제 쾌적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그러면서도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곳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시가지에 좋은 입지를 갖춘 그런 여건에서 주택 신상품이 개발이 돼서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이 경쟁이 이제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택 보급률이 지금 현재 100%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200%대에 와 있다 하더라도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신상품을 내놓게 되면은 그래도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의 강남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주 아파트 공급 추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전주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노 위원장님,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이 구도심 지역일 텐데요. 구도심 지역의 거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구도심 쪽에는 한마디로 거래 절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수준에 있고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수요층이 없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전주시가 20년 된 노후 아파트가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송천동이나 삼천동은 7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도심 쪽으로 환경이나 교통,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대로 나오려다 봐서 내 집 장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규 공급 물량이 너무 과잉되고 또 공동화 현상이 되고 또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 집 장만을 해놓고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전세나 또는 공실 또는 월세나 반전세로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로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폐업 비율도 뭐 전혀 없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저희 중개업계의 33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평균 계약 건수가 한 달에 한 건이 채 안 됩니다. 0.6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부동산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각종 또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또 공급의 과잉으로 해서 거래가 발길이 또 끊기고 그다음에 또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또 낼 수가 없고 광고비 또 품위 유지비 이런 것들 또 거기다가 무자격자 또 일명 또 떴다방까지 가세를 해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 업계가 어렵습니다. 예. 김 위원장님,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데 신도심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이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규 아파트로 이동하기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본인의 아파트를 팔아서 이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일거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동시에 매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팔리지 않아서 예를 들면 본인의 신규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주인 여기 산다거나 아니면 아주 가격을 많이 내려서 급하게 팔아서 이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마을 전체에도 상시 공동체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은 일정 정도의 이제 구매력을 갖춘 분들이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상가도 활성화되지 않고 아파트는 공실이 많이 발생하면서 또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니까 그 공동화 현상 때문에 상당히 그 주변에 또 공동체에도 많이 쇠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래도 어떤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건 그대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으로 지출이 되면서 그 마을이나 공동체들은 상당히 공동체는 또 파괴되어 가고 상권도 하락하고 공동화 현상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신도심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하락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신도심에서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기존에 먼저 지었던 아파트 인근에 다시 더 새로운 시기에 지은 신규 아파트들이 되면서 그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누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신도시였지만 더 신도시로 이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오히려 더 신도시 아파트 가치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 위원장님, 대한방지 인근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김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만은 지역구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언론에서도 10% 하락이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그 체감 온도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엄 교수님, 신도심 지역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그동안 목돈이 많이 형성됐는데 그렇다면 거품이 제거됐다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제 신도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공공택지에서 이제 분양되는 그런 공급 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그런 물량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저도 이제 분양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주변에 이제 이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건설업체에서 제시하는 그 조성원가를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없고 이 시중의 거래 가격이라든지 유사 사례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희망하는 분양 가격보다는 하향 조정돼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상승의 신상품이고 또 그러니까 그리고 공공택지들이 대부분 입지가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이 프리미엄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까 다 같이 공감했었던 그 여러 가지 지표들, 이 저성장 시대, 이런 요인 때문에 이제 그 거품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노 위원장님,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 뭐 이런 현상도 나타날 것 같은데 수도권은 이미 이제 그런 현상이 보였고요. 뭐 투기 과열지구는 뭐 그런 현상이 이제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우리 전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예견된 일입니다. 한 4, 5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꾸준히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이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매매가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펴봐가지고 하락 국면에서는 매매가의 60% 이하로 전세를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무료 상담 위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 예, 예. 김 위원장님, 그런가 하면 최근 이제 지역구죠. 전주 에코타운의 초고층 아파트가 사상 최대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평수와 뭐 좋은 입지 등을 감안해서 66대 1의 최고의 경쟁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분양가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제가 분양가를 좀 기존의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 격의 동향을 좀 정리해서 온 자료를 좀 한번 보니까요. 2015년도에 최저가가 795만 원, 또 최고가가 815만 원이었었는데 2019년도에 올해 이제 그 아파트 분양가의 최저가가 889만 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파트의 최고가가 943만 원이거든요. 이 943만 원도 사실은 그 업체에서 신청했었던 금액이 상당히 더 이상의 20% 이상 더 높은 금액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실입주자들의 어떤 주택 수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심사 결과 낮춘 게 이제 943만 원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그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그 과열 현상이 좀 밀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엄 교수님, 분양가 심사를 하셨으니까 네. 뭐 지금 1,000만 원까지는 뭐 상회하지는 않았죠. 1,000만 원에 육박을 했지만은 이런 최고 경쟁률 또 최고가 경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분양가 가격이 높은 건 이게 주상복합이거든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례로 이제 요새 상가를 보면은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 공실률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 대규모 대도시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의 공실률이 최근에 20%를 넘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이게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이게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주상복합. 수도권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서의 주상복합하면 혹시 상가가 또 미분양됐을 때
이 주거용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분양가가 만약에 높았다면 이렇게 이 경쟁이 있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조금 희망했던 가격보다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니까 기대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고려돼서 이것이 경쟁이 굉장히 높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엄 교수께서는 이제 분양가를 오히려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지역에서는 최고 경쟁률 또 최고가를 경시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사실 이것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1,0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40만 원의 포레나가 형성이 됐으면 인근에는 지금 790만 원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동반 상승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가수요자나 투기 세력들이 치고 빠졌을 때 실수요자들이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청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또 매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주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전주시에서도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의 부담을 느꼈는지 가련산 공원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전주시 의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가련산 공원의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뭐 철회를 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LH에서 제안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 민간 협의 자문에서도 논의한 결과로 보면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뭐 이런 환경의 문제라든가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검토하면서 거기에 지치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더라도 현재 넘쳐나는 공급 과잉된 아파트, 특히나 이제 가련산 공원 인근에서는 하가지구 그 재개발 사업이 또 진행이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인근의 아파트도 또 공급대 과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련산 공원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공공주택 그 계획에 대해서는 그 철회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공원으로 다시 조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점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거 이제 가련산 아파트 공급은요. 이게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시계획 시설인데요. 이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 지정 기간이 내년 6월이면 이제 끝나요. 일몰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알고 다녔는데 이제 토지 소유주들이 거기다 집 짓고 이제 개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공원 녹지 공간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이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 부지를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시에서 이제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민간 특례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 이 건설업체들이 이 부지를 이제 이 부지 중에 한 20-30% 정도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을 하고 수익을 내고 그런 이제 수익 이 자금으로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한 70-80% 정도의 부지를 공원으로 그대로 보존해서 이제 시민한테 이제 시에 기부 체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의 재정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 유지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고 그다음에 이 공원의 일부분입니다만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에 대한 이 갈등.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단체라든지 이 지역 주민들의 이 전체를 다 보존에 대한 희망사항 그리고 이 공원의 아파트 개발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당면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내년 6월이면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공원에서 해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혜를 지금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 적절한 선에서의 이 방안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 위원장님, 예, 현재 서민 무주택 비율이 40%에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공 임대 아파트를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민간 분양 아파트를 그럼 축소해야 될지 그 둘 간에 좀 적정한 비율이 있을까요? 네, 지금 처음 우리가 그 공공 임대 아파트를 목적은 서민들 내 집 마련, 그다음에 어떤 그 소득 분배 완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임차 가구가 17년도에 6,500세대 정도, 그다음에 40% 정도가 6,50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공공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우리 평균 6.3% 정도가 여기 공공 임대가 되고요. 그다음 OECD는 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주시는 약 4%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가 40%를 감안했을 때 자가 주택을 좀 늘려주는 게 평균치 이상으로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엄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두어야 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무주택자가 40% 정도고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임대주택, 이 공공 임대주택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주시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4% 정도라는데 전국의 6.4% 수준에 비하면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5년간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가지고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등등을 봤을 때 이 공공 임대 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의 강화, 이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보면 신도심 지역의 공공 임대 공급 물량이 아주 적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김 위원장님, 네. 구도심 공동화 문제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특히나 이제 전주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사실 방안인데요. 근데 문제는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서 그냥 늘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수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은 민간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 거기에 나는 수익을 가지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는 형식으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공동임대 아파트를 늘리다 보면 민간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하다. 주택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 중심에서 기존에 현재 무주택자들이 현재 살고 있잖아요. 집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는 현재 전주형 그 사회주택 문제. 민과 관이 일부는 토지를 매입하고 관이 뭐 건물을 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80%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문제. 또 청년 임대 주택처럼 대학생들이 많이 있거나 청년들이 살고 있는 것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뭐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입을 해서 그걸 임대 아파트로 조성을 해서 청년들에게 30% 이하의 어떤 저렴하게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또 현재 전주시에 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빈집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주인의 허락하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반값의 임대 아파트 정책 이런 정책들을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좀 접근해 나갔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구도심에는 이제 남는 주택,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건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빈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인이 없고 아니 주인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이렇게 뭐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상당히 폐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관상도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주인이 희망한다면
그걸 리모델링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 그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반값 정도의 어떤 임대비를 내서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엄 교수님,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대안을 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문제는 모든 지역이 공통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제 신시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외부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내부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뉴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우리 전주시의 이 주택의 유형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2%인데요. 한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체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시가지 조성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 구도심의 이 주거 문제, 개선 문제 이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신도심에서 개발했던 그 이익금 이런 거를 가지고 좀 환경이나 또 교통 이런 걸 좀 쾌적하게 해준다면은 또 그리고 또 해피하우스를 이렇게 정비를 해서 빈집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반값으로 또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면은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주 아파트 공급 추이와 가격 하락 원인 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 우리 세 분의 토론자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마무리예요?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김 의원님께서. 먼저 이제 시민분들께 다 당부드리고 싶은 생각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특히나 우리나라 정서상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유의 수단이고 나아가서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집은 여전히 좀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또 주거 정책의 측면에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 말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청약의 수단이 주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저점이냐 고점이냐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분진기에 편성하지 말고 나의 능력에 맞게 구입하셔서 하락할 때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도시가 막 팽창하고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각도 실수요 위주로 이용 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린다면은 이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을 나누어서 본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을 좀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럼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주택 가격은 토지비하고 주택비로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비를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럼 토지비를 어떻게 다운시키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국공유지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이 저렴한 주택 이제 저기로는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많이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공급 전략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구입 능력을 제고시켜주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정책들이 또한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서민들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 1인당 총소득 GNI가 2,571만 원으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파트값 하락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지역 전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도 큽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정책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